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화 상대방이 속물이라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자유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또 7화까지 왔다는 게 예, 뭔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가벼운 걸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대가 속물이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자유인님은 살면서 누군가가 속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네. 이랬을 때 왜 이렇게 자기 자랑 막 늘어놓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주로 어떤 자랑을 많이 하던가요? 집 자랑, 자동차 자랑, 학력 자랑 이런 거를 예. 하기도 하다가 네. 지치면 이제 자기 아는 사람 또 집 자랑, 아는 사람의 자동차 자랑 예. 이런 얘기들 그렇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기 자랑, 얘기는 예. 자기 인맥 자랑을 저렇게 늘어놓을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만 네. 가지고 대단하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예.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 앞에서 공감은 하지만 네. 그냥 좀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네. 사실 요즘 전 이제 중년이라고 불리는 나이대니까 보면 청년 같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중년 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 그렇게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을 벌었다는 등 그렇죠. 그럼 꼭 술값은 안 내.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죠? 살면서 상대가 속물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꽤 있을 텐데 혹시 스스로는 자기를 평가할 때 자유인님 스스로가 나는 속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는 내가 속물이라고 스스로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스스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큰 건 아닌데 가끔 옷이나 네. 신발 살 때 예. 브랜드 안 따지고 사도 되는데 꼭 살 때 이렇게 브랜드를 나도 모르게 그렇죠.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은 어느 정도는 사야 되고 그죠? 예. 또 이럴 이런 때? 얘기하죠. 비싼 거 사면 오래 입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그런 적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상대방이 속물이라고 느껴질 때니까 만난 사람이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 인간은 참 속물이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주로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듣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듣는 이런 거. 그리고 네.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주 안 만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만나면 네. 좀 불편함이 예상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죠? 네네. 나는 아파트 좁은 데 사는데 되게 큰 데 산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남성분들 중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속물질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전에 얼핏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외제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차 국산차거든요. 네. 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국산차를 어떻게 타지? 이러는 거야. 사실 잘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엔 헤어지는 게 뭔가 솔루션인 것처럼 다 나온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그 속물에 대해서 네. 속물이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네. 진짜 의미가 뭔가, 네. 또 우리가 진짜 이런 속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혹은 속물이 싫다면 자기 자신이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어찌 해야 되는지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예,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속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속물이란 말 그대로 속된 물건을 줄임말이 속물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네요. 예, 원래는. 그죠. 원래 네. 의미로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걸 사람한테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사람한테 쓸 때는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또 세속적인 물건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세속적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걸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령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게 세속적인 거죠. 돈, 그죠?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세속적인 것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대놓고 좋아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쎄요. 좋고 한데 네. 대놓고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면 우리 얘기하는 이 속물로 그쵸. 비춰질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그죠? 거 아닐까요? 예. 그죠? 약간의 도덕적 관념을 가진 사람은 네. 그런 뭐 필터링이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겉으로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에 대해 굉장히 쿨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만 그 사실을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추구하는 경향이 많죠. 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돈만 밝히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평소에 돈을 무척이나 밝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신 혹시 속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사자는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그죠? 저는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예.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그렇죠, 그죠? 같은데요. 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되게 막 눈에 불을 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속물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일 텐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속물 건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멜로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사귄 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애인은 성격도 좋고 이해심도 되게 넓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도 그런 이제 애인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 애인이 직업도 좀 안정적이지 않고 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또 집안도 별로야.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주변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새로 맞선을 본 맞선남은 직업도 아주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는 거죠. 다만 나이가 좀 많은 게 흠입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그죠? 스토리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죠? 그 여성은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맞선남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자유인님이라면 이 여성분에게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싶으세요? 네, 뭐 이렇게 실제 상황이라면 네.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살아보면, 능력도 그죠? 무시 못한다. 네, 무시 그죠? 못한다라는 예, 생각이 그죠? 들고 저희 와이프 같으면 네. 고민 없이 예. 그죠?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라고 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와이프를 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아, 예. 예.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할 예, 때 다 예. 필요 그렇습니다. 없다면서 뭐 아마 꼭 그 와이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어른들은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능력 있는 맞선남과 결혼하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그렇죠.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판단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결혼해 보면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는 달리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는 속물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사실대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속물건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좀 만연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가난한 집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어머니 앞을 쫙 지나면서 어머니를 보고도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엄마가 행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게 창피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장면 보신 적 네, 있으시죠? 네, 네. 예, 예. 많이 봤던 것 그죠? 같아요. 예. 네. 물론 아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 아들은 속물입니다. 그렇죠. 예. 앞에 사례에서 오랫동안 사귄 애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속상해하는 여성도 속물이죠.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속물건성이 있고 또 속물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속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뭐 네. 정도의 차이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누구나 다 조금씩은 그런 속물근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네, 그죠? 잘 아는 작가일 텐데요.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 아시죠? 네, 보통. 예. 네. 보통 사람들이 알랭드 보통을 놓고 이런 농담 많이 하죠. 보통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어쨌든 알랭드 보통은 이런 얘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속물로 변해간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속물이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아이들은 속물이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왜 속물이 아닐까요? 글쎄요,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때가 좀 덜 묻기도 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중요하게 음.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아이들이 어른들과 달리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세속적인 것, 주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속물로 변하는데 왜 변할까요? 그죠? 네. 예, 보통의 주장에 따르면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당사자를 속물로 만든다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 때보다는 남들을 의식하거나 비교하는 경향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물건성이 자라난다라는 게 보통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른이 되면 누구나 속물로 이렇게 변한다면 네. 어차피 너나 나나 다 속물인데 네. 내가 속물이라고 해서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비난받거나 네. 창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런 속성을 조금 가진 사람과 타인으로부터 속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의 속물건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긴 하지만 그걸 겉으로 잘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속물이라면서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물건성을 좀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속물건성을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보다 가진 게 적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연봉으로 어떻게 살아? 네. 라든가 아니 그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속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중에 특히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속물들을 만나면 네. 되게 불편하고 그쵸? 스트레스 쌓여서 이제 예. 그만 봐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네. 그죠? 예. 근데 속물들이 가진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가치 있는 인간이고 사회적 지위가 적으면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할 때 개개인이 가진 본질적인 면은 좀 제쳐놓고 외형적인 지위나 소유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속물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상대방이 가진 외적 환경이 바뀌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태도를 순식간에 바꾼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좋은 사람을 속물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 능력 때문에 가까이 했던 사람도 만일 그 사람이 경제력을 잃게 되면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해서 쫄딱 망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가깝게 지내지 않는 거죠. 결국 상대가 가진 외형적인 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외형적 요소가 바뀌면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극히 좀 계산적이고 냉정하기까지 한 인물들이죠. 해서 속물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타인의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는 속물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지위는 높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타인을 무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우리가 흔히 그럴 것 같은데. 타인을 좀 네. 무시하면 지는 좀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물 중에는 정작 자기 자신의 지위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속물로 치부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속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까 기억나시죠? 아이들은 속물이 없다는 사실. 그죠? 그러네요. 예. 원래는 그죠? 그렇게 순수했다가 예. 이제 어른이 되면서 속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속물로 바뀌냐? 그건 다른 속물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았을 때 바뀌기 쉽습니다. 약 자, 복수심 같은 건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부터 명품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명품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부터 명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남들처럼 명품을 치장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명품이 그 사람한테 좀 당당함과 자신감 같은 걸 되찾게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도 타인을 볼 때 명품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게 된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품을 가졌는지의 여부로 타인을 평가하는 그야말로 속물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속물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원래 뭐 본성이나 탐욕이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서 받은 멸시 때문에 속물이 된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막 명품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실은 그런 명품 때문에 한때 무시를 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속물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라기보다 상처의 기록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게 훨씬 그죠? 타당합니다. 예. 네. 속물은 타인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는 가해자인데 그 이전에 먼저 그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각인된 피해자인 셈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타인을 무시하는 습성을 가진 속물들은 자기 자신의 삶은 만족스럽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있는 순간에는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럴 수만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속물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 삶에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속물들이 보이는 그만한 그 뒤에는 남들이 잘 모르는 공포심이 숨어 있습니다.
가령 명품 여부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지위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비싼 명품을 가진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면 그전까지 당당했던 모습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명품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속물들의 당당함은 언제나 좀 제한적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감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뭐 네. 속물을 우리가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네. 좀 무시하고 막 뭔가 우쭐하고 막 이런데 네. 정작 자신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또 뭐 이렇게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사람 만나면 또 위축되고 그렇죠, 그죠. 예. 전형적으로 그죠,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맞습니다.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해서 이제부터 속물이 나를 무시하면 더 이상 뭐 창피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를 딱 만나면 아, 저 친구는 저것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참 많이 겪었겠구나 하면서 상대를 좀 측은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오히려 네.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그렇죠. 형태가 될 행위입니다. 수 있겠네요. 예, 예. 일단 보니 뭐 이렇게 자기 앞에서 자랑하고 잘난 네. 체하는 이런 속물들한테 우리가 굳이 기죽을 필요가 이제 없게 네, 맞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속물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죠? 좋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자유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뭐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쫙 요약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라임을 제가 넣어보려고 했는데 네. 눈에 보이는 헛된 가치로 속물이 되지 말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인물이 되라. 속물이 되지 말고 인물이 되라. 좋은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대가 속물이라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속물들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이 속물이 된 건 과거에 다른 속물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입니다. 해서 속물이 나를 무시하면 더 이상 기가 죽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물들을 측은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